안녕하세요. 최강FC의 김 소장. 네, 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소개해드릴 대학은 광운대하고 이제 상명대를 소개해드릴 건데, 우선은 지금 이번 내용에서는 광운대를 먼저 네, 설명을 하고, 요 다음 편에서 이제 상명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광운대 교과 전형은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22년 1월 이후 졸업생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22년 1월 졸업생이면 실제로는 2021년 때 그렇죠. 고3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삼수, 삼수. 삼수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보시면 음, 되고,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제 교과 단순 100%. 근데 이제 광운대는 가장 큰 특징이 요 라인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거의 유일하게 이 라인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가 이제 광운대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반영 교과 기준에 했을 때는 인문 계열은 국수, 영사, 그리고 한국사까지. 네, 근데 자연 계열을 보면 조금 재밌는 게 일반적으로 국수 영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사를 이제 포함하고 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사까지. 한국사가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공통이다. 그렇기 음, 때문에 광대를 만약 자연계열에서 쓰려면은 일단 본인의 한국사 석차 등급이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도 한국사 필수인 학교가 있었잖아요. 이제 정시에서 인하대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영하는 교과들이 워낙 다 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인식 있잖아요. 뭐 국수영사, 뭐 음, 국수영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나는 뭐 자연계열이니까 국수영과만 열심히 할 거야. 나는 뭐 인문계열이니까 국수영사만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런 마인드는 버리시고, 일단은 전 교과를 다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된다는 음. 소리잖아요. 여기 이제 진로 선택은 이제 상위 세 과목. 이제 A는 1등급, B는 2등급, 여기는 C는 3등급을 줍니다. 그래서 음, 이제 등급 간의 강적 차이가 되게 좁아요. 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뭐 B를 받아도, 뭐 혹여 C를 받아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로 선택 과목 정도는 A를 받는 게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무래도 지원할 때 심리적 부담이 없다. 그렇죠. 근데 요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A 깔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A는 좀 깔고 시작을 하자. 이제 종합 전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전형이에요. 근데 우선 말씀을 드리면 광운 참빛 인재 전형 2라고 하는 이 서류형이 올해 신설된 겁니다. 그러니까 음, 작년까지는 원래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면접형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올해 서류형을 이제 만들었다. 그러니까 최근 그 트렌드, 트렌드죠. 면접과 서류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분산시키려고 하는 트렌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역행하는 트렌드를 그렇죠. 역행을 봤는데, 봤잖아요. 오늘은 다시 정주행을 정상적으로 하는, 정주행하는 트렌드를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23년도에는 광운 참빛 면접 전형이 491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 인원을 쪼갰습니다. 음, 서류형을 162명, 면접형을 329명으로 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종합전형의 인원을 쪼개놨다. 음. 그러니까 뭐 이게 또 올해의 이제 입시 결과적인 요소에서 어떻게 이제 또 변수가 생길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기존에 이제 면접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인원이 줄어들었고 그만큼 경쟁 집단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좀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 면접형. 요 면접형하고 요거 이해 강원대가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이 따로 있어요. 음, 그래서 요거는 특기자 전형은 아니에요. 요거는 아예 얘네가 IT 계열을 따로 빼가지고 종합 전형을 만든 거예요. 아, 이 특기자 전형이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이제 3배수, 그 다음 면접은 이제 30% 반영을 하고 있고, 이제 서류형은 올해 이제 신설됐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5월 달에 나오는 구체적인 이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서류 100%. 이제 정시 전형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 이제 다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능 100%입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 융합 과학과라고는 학과만 이제 실기를 반영을 하고 있고, 대신 광운대 이제 변경점이 뭐냐면, 원래 광운대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공계 좀 특화되어 있는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인지도 자체가. 그러다 네네. 보니까 기존에는 정시 모집을 할 때 수학에서 선택 과목, 그리고 이제 과탐에 대해서 가산점을 줬었어요. 근데 이거를 올해부터 다 폐지해버려. 그냥 다 똑같이 예. 일괄적으로. 예, 일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제 가운데 올해 이제 정시에서의 소위 얘기하는 총점이라고 하잖아요. 총점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식의 이 가산점을 폐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특정 과목을 잘하는 친구들보다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하는 친구들한테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역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역 비율상 당연히 자연 계열은 수학이, 그렇겠죠. 인문 계열에서는 국어가, 뭐 이제 경영하고 국제통상 상경 계열은 이제 수학이 가장 반영 비율이 높은데 그것들 그 반영 비율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뭐 아주대처럼 40%이 정도가 아니에요. 대개 35% 정도. 그러면은 충분히 이 광운대 입장에서도 가산점을 폐지하더라도 영역별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거기서 분명히 어느 정도 먹을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교차잖아요. 그렇죠. 교차 우리가 많죠. 통합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 뭐 본인이 어떤 과목을 했던 잘 나온 점수들에 의해서 너가 원하는 학과, 유리한 학과를 그냥 써라. 그렇게 되면 그게 자연계열이 인문계열이 교차도 가능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도 교차 가능할 수 있다. 왜? 확통이든 미적이든 기하든 결국엔 가산점을 폐지해서 원점수 아니면 원등급만을 그대로만 적용시켜 준다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불리할 수가 없어요. 이 가산점 폐지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양쪽 다 교차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물론 그렇다고 해도 당연히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 아니면 특히 요 계열에 대한 교차가 매우 수월해진 건 뭐 어쩔 수 없겠죠. 네, 그렇죠. 여태까지 이제 대학들 리스트를 쭉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때 특히 정시전형 얘기하다 보면은 가장 큰 어떤 올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의 수학, 과학에 대한 가산점을 줬던 학교들이 가산점을 폐지한다거나 아니면 최상위권에 있는 성균관대나 서강대처럼 몇몇 대학들이긴 하지만 아예 자연계열이든 인문계열 상관없이 수학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유무를 아예 없앤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더 이상은 가산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통합되어 있는 수능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형과 나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자연계 학생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가산점을 줬던 건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기존의 가나로 완전히 그렇지. 분리됐을 때. 가나로 했을 때 이과의 수학 3등급과 그렇지. 인문계 수학 1등급이 거의 동일한 점수 아니면 큰 차이가 안 나는데도 인문계냐 자연계냐에 따라서 그 나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어드밴티지였는데 통합하면서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 8문제에서 물론 표준 점수에선 차이가 있지만 솔직히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차이가 민감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서울대야. 아, 그렇죠. 의대나 서울대나 뭐 연고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도에서만 최상위 민감한 등급. 거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이게 움직인다 보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좌우되는 그 학교, 그 과, 그치. 그네들이 문제인 거지 일반적인 학교는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 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가산점이 있는 학교들은 이게 역으로 인문계열에게 엄청난 차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수순이고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그 기조를 갖고 있었던 학교들이 되게 이공계에 대한 인지도가 높거나 이공계에 좀 특화되어 있는 대학들이 그래도 어떻게 유지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이게 거의 다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하게 문이과에 대한 이제 올 교차. 아직까지는 자연계가 인문계를 침공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연계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인문계로 교차를 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인문계에서 양쪽에서 자연계로 얼마든지 프리하게 교차가 가능할 수 있게 바뀔 거라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추후에는 이제 자연계, 인문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런지에 대해서 이제 네. 고민이 되겠죠. 결국엔 나중에는. 그렇죠. 아마 자연계에서도 이렇게 되면 확통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생길 수도 있죠. 있죠. 왜냐하면은 뭐 선택 과목에 대한 유무가 더 이상은 모집 단위를 내가 지원할 수 있냐 없냐가 어떻게 보면 선택 과목을 강제한 건데 그렇지.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양이 많고 어렵다는 미적을 일반적인 애들이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정시에서 이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선택 과목이 아니면 가산점이라고 하는 게 폐지되거나 사라지는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 아마 결국에는 수능이라고 하는 이 시험에 대한 근본적인 좀 변화도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 2028 입시의 어떤 그 좀 전조 증상들? 그렇죠. 지진처럼? 그때부터 약간 요런 이제 느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일단은 각 대학들이 더 이상은 이게 의미 없다. 더 이상은 이것이 거꾸로 역차별이라는 생각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가 정시적인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영역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자연계열은 수학하고 같아. 둘이 합쳐 60%. 인문계열에서는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에 대한 반영률이 거의 동일해요. 근데 합치면 한 80%인데 이제 그 얘기는 그래도 광운대가 수학에 대해서는 인문계열에서도 꽤 높은 반영 비율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상경계열, 요 상경계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국어하고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무려 65%예요. 압도적 높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시적인 광운대 정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자연, 인문, 그다음 상경계열 이렇게 3단계로 이제 영역을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실질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내용에서는 다른 학교들하고 설명들을 워낙 많이 해서 자세하게 뭐 더 풀어갖고 뭐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많은 학교들은 아니에요. 다만 요 학교들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오늘 제가 설명하는 내용보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차후에 올해 안에 이 작년 입시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제가 이제 공략집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공략법에서 설명할 게 더 많지 않을까. 왜냐면 요 광운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명할 이제 상명대, 그 다음 아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이른바 명지대 가톨릭대, 이른바 네. 광상명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서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의미를 조금 좁게 표현을 했을 때 넓은 의미가 아니라 좁은 의미로는 거의 끝이에요. 마지막이죠. 요 라인이 거의 네. 끝이라 봐야 돼요. 인서울을 되게 좁게까지 우리가 줄이면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인서울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그쵸. 밑에도 학교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거기서 인지도가 많이 낮아지니까. 네임드가 많이 떨어지니까. 학교도 애들이 특히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그리고 종합전형까지 생각을 했을 때 심하면 3등급 뭐 초중 정도? 그러니까 한 3.3. 요 정도의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꿈의 대학이죠.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고 무조건 가야 되는. 여기를 노릴 수밖에 없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6장의 수식 카드에 최소 2장에서 3장은 여기를 다 들이밀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붙어야 돼. 예. 이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여기는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계약한 시점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영상을 보실 때 학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 어이없어 하실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이거보다 훨씬 위에 있는 학교를 다 목표로 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영상 하나 보고 앉아 있는데 뭐 여기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실제로 9월에 가서 8월, 9월이 됐을 때는 여기도 못 쓰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쓰려면 그래도 앞자리가 이어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일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11% 안에 들어와야지만 쓸 수 있는 학교인 거예요. 3등급이라 계산을 해도 23%가 아니라 거의 14, 15% 이내에는 들어와야지만 여기를 내가 써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가 결정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노리지만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이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쓰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고3뿐만 아니라 고1, 특히 그렇죠. 올해 고1 학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를 지금 내가 3학년이 됐을 때 여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건 이번 첫 중간고사에 니네가 2등급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네. 그러니까 2등급에 들어갔는데 광상명가 이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게 실제로 나중에 고3 때는 정말 그게 현실이니까. 광상명가를 내가 쓸 수 있네로 바뀌는 거야. 그렇지.
내가 써야 돼서 쓸 수 있는으로 바뀌는 매우 웃긴 등급 라인이 2등급이야. 그러니까 2등급 초반과 2등급 후반의 그 격차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매년 그냥 이제 영상 뭐 거의 마무리인데 우리가 매번 그냥 사석에서 얘기하는 게 제일 불쌍한 애들이 2등급이라고. 이게 3등급은 마음 편해. 그러니까 3등급은 어, 내려놓거든 조금. 3등급은 수도권만 가면 그러니까 되거든. 내려놨는데 2등급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그래도 인서울 갈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같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끈을 못 놓으니까. 근데 이게 어머님들도 좀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2등급 초반과 2등급 중반이 뭐 얼마나 차이가 있어. 물론 학교 내신과 학교에는 학생들이 등수로 따지면 얼마 차이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런데 이게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학의 등급이 한 단계 최소 2단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냥 내가 뭐 한번 근접할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거의 넘사벽 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히 우리 아이가 현재 2등급 때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현재 뭐 2등급 안에는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2등급 초반까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 2등급이 아니라 정말 2.2, 2.3 제가 보는 기준에서 2.3까지가 그래도 흔히 얘기하는 국숭세단이라는 라인을 쓸 수 있는 라인이라 제가 봐요. 그러면 2.3 이내를 들어오려면 정말 진짜 2.0을 거의 꾸준히 찍어야 돼요. 그럼 거의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5%그 정도 돼야 15%가 되겠네. 아니지. 2.0이면은 2.0이면은 5%야. 그러네. 5%네. 그러니까 4.1%붙었는데 그치, 그냥 그치, 5%야, 그치. 5%. 그러니까 학교에서 5% 안에 들어가야 흔히 얘기하는 국숭세단을 일단 교과 기준 했을 때 쓸 수 있는 거고 종합을 기준으로 해도 10% 이내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10%도 부족해.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2등급 중후반 하고 있다.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라고 어머님들이 혹시라도 아이한테 그런 쓴소리를 하신다면 어머님도 한번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쓴소리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걸 냉정하게 더 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그 아이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일반고 기준했는데 2.5에서 2.7, 2.8이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대학들이 거지 같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최강스카이하고가 함께하는 최강시 연구소의 김 소장 네, 지금까지 한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